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돌출과 컷아웃, 그리고 회전과 회전 컷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스케치에 대해서 부피를 주고 솔리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우게 되면은 저와 같은 UI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혹시라도 저하고 UI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동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동기식에서 순서 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바꾸는 방법은 여기 주황색 순서 지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래픽 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제일 하단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저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돌출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돌출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면을 잡고, 두 번째는 스케치를 그리고, 세 번째는 측면을 잡고, 그 다음은 범위, 그 다음은 이제 처리를 하는 단계인데요. 자, 저희가 해볼 단계는 이 4단계까지만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평면을 잡는 단계. 자, 평면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마찬가지로 스케치 환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육면체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육면체를 그리기 위해서 육면체의 단면이 사각형을 선택을 한 뒤에 좌표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좌표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편한 게 어떠한 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수평 수직 같은 조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평 수직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치수를 줘서 완전 구속을 줘 볼게요. 자, 이렇게 그 100 곱하기 100인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스케치 닫기를 눌러서 나가게 되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바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와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돌출을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출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거리값을 입력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릭만 해주시면 모델이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모델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자, 엔터를 누르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이 변하면서 형상이 완성이 되죠. 자, 다시 네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다른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자,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얘를 양쪽 대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양쪽 대칭을 누르게 되면은 스케치 또는 프로파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 대칭되게 돌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통해서 모델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대칭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예를 들어서 100, 한쪽은 예를 들어서 50, 이렇게 다른 치수를 줘서 모델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100을 주고요. 자, 클릭. 반대쪽에다가는 50을 주고 엔터, 그 다음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기준으로 한쪽만 돌출하는 방법, 그 옵션이 없습니다. 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황 색깔로 불이 들어와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자, 주황 색깔로 불이 들어와 있는 애를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자,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두 개가 다 비활성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한쪽만 돌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옵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동일하게, 자, 이렇게 100하고 100으로 그릴 거고요. 자, 100하고 100으로 그릴 거고, 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혹시라도 비대칭을 눌러놨을 때, 자, 비대칭을 눌러놨을 때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자, 일단 거리라는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클릭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모델 색깔이 아직 파란색이죠.
자, 파란색이라는 거는 아직 그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ESC를 누르셔요. 솔리드 엣지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ESC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힘들게 그렸던 스케치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거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무조건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돌출에서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옵션이 아까 그 옵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꼭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이게 클릭을 했을 때 회색깔로 변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을 수정할 때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정의 편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프로파일 편집, 마지막으로 동적 편집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치수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치수를 또 뽑아놨다. 그럼 그 사용된 치수들도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치수들을 이용해서 또 바로 수정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50, 너무 많이 줬죠? 자, 150 이렇게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치수들이 전부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파일 편집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케치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파일을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은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편집이 끝났으면은 스케치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의 편집. 아마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정의 편집 같은 경우에는 돌출에 대한 단계를 다시 나타내줘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원하는 단계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4번째 단계를 눌러보게 되면은 아직 제가 이 옵션을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자,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컷아웃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돌출과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대신 자르느냐 아니면은 형상을 추가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출을 해놓고 이렇게 컷아웃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컷아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을 잡고 스케치를 그리면 되는데, 자, 제가 스케치를 여기 지그재그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려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완전 구속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얘를 하지는 않을게요. 완전 구속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뭐냐면은, 자, 다른 캐드에서, 타캐드죠. 자, 타캐드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그려놓고 나가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자, 근데 솔리드 엣지에서는 그게 상관없어요. 이거를 저희는 오픈 프로파일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픈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자, 여기를 굳이 닫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폐곡선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폐곡선이 안 된 상태에서 스케치를 닫기를 하고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3번째 단계가 활성화가 돼요. 자,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어느 쪽을 잘라내겠느냐. 자, 그래서 이쪽을 잘라내겠다. 클릭하고 쭉 당기면은 이쪽이 잘리고요. 자, 반대로. 자, 다시 바꾸고 싶다. 반대쪽으로. 자, 그럼 측면 단계 다시 선택하고 반대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쭉 자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잘라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컷아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뿐만 아니라 원, 뭐 아니면은 좀 떨어져 있는 선들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잠시 이런 프로파일을 그렸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선까지도 연장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스케치도 존재하고요.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측면 단계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보면은 형상도 굉장히 잘 인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쉽게 그 형상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얘가 오픈 프로파일일 때뿐만 아니라 폐곡선일 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패곡선이에요, 모양이. 자, 패곡선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안쪽을 잘라낼 수가 있고요. 자, 측면 단계를 이용하면은 바깥쪽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단계 같은 경우는 최초에, 자,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형상을 그릴 때만 얘가 표시가 안 되고요.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패곡선이든 오픈 프로파일이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컷아웃. 컷아웃을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참조를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수평 수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하고 조금이라도 손이 덜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완전 구속을 또 시켜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잘라낼 건데 이제부터 어떤 옵션을 알아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옵션을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기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만 사용을 했거든요. 한정범위라고 해서 여기다 거리값을 제가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를 시작과 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시작과 끝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끝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저는 스케치가 여기에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와 자, 이 부분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시작과 끝을 각각 정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만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면까지. 자, 다음 면까지는 뭐냐? 스케치를 기준으로 다음에 존재하는 면까지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 면까지만 잘리고 그 다음 면부터는 안 잘리죠. 자, 그 다음은 전체. 전체는 뭐 면이 수백 개가 존재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끝까지 잘라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돌출과, 자, 돌출과 똑같은 옵션이기 때문에, 자, 옵션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돌출과. 단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라낼 건지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낼 건지 그 차이가 있고요. 자, 돌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형상들을 일단 다 지울 거고요. 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부터 도너츠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도너츠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잘랐을 때 원형이죠. 자, 그래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구속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거리가 80. 자, 여기까지 거리가 50. 그리고 스케치를 닫는다. 그러면은 에러가 뜹니다. 자, 회전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뭐냐면은, 자, 솔리드 엣지에서 에러창이 뜨면 일단 바로 끄지 마시고요. 에러창이 어떤 건지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전축이 없어서 에러가 뜬 거고요. 자, 회전축을 지정하는 도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전축.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회전축으로 여기 있는 그 기준 좌표계 Z축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따로 프로파일을 그려놨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1.3선으로 바뀌면서 중심선이 되었죠. 자, 만약에 바꾸고 싶다, 다른 애로. 그러면은 회전축 누르고 보면은 자, 창이 하나 더 떠요. 뭐냐면은 기존의 회전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바꿀 건지 물어보는 메시지 창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꾸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해 주고, 자, 얘는 지우고 한번 나가 볼게요. 자, 회전 같은 경우에도 뭐 돌출과 거의 흡사한 옵션들이 많은데요. 자, 뭐냐면은 여기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한정범위야 그 회전이 있어요. 360도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정범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125도만 돌출을 주고 싶다. 그럼 125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혹시라도 360도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360도를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360도 회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컷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컷아웃을 보여주게 되면은, 자, 컷아웃의 경우에도 뭐 프로파일을 마찬가지로 오픈 프로파일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회전축 같은 경우에는
자, 동일하게 Z축이 되겠죠. 자, Z축 선택해주고 스케치 닫기 누르고 오픈 프로파일에서 원하는 방향 지정해주고 이렇게 잘라내면은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전과 돌출 그리고 회전 절사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기능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프로파일을 다시 그리지 않고 되돌려서, 자, 되돌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떤 거를 설명드릴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다가 그 회전이 아니라 이제 컷아웃을 한번 더 할 거거든요. 자, 근데 회전이든 이제 그 컷아웃이든 동일한 옵션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요 한정 범위로 했을 때 요 키포인트라는 애가 활성이 됩니다. 자, 얘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솔리드 엣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돌출을 하고 싶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딱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까지다. 아니면은 반대쪽에 있는 여기까지 원이다. 또는 끝점이다. 자, 끝점.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중간점. 자, 중간점 선택해놓고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면 이 중간점이 또 선택이 되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값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리값을 입력해줘도 되지만, 자, 이렇게 포인트를 참조하게 되면은 좀 더 손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돌출과 컷아웃 그리고 회전과 회전 절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